젊을 때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0살이 넘어서 돌아보니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했던 순간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시간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한 후회, 건강을 소홀히 했던 실수,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후회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 후회할 것들을 미리 알고 지금 바꿀 수 있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0살 어르신들이 직접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멈추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을 더 가볍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70대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90살이 넘고 나니 내가 신경 썼던 대부분의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내 삶을 평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도 내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을 하며 많은 밤을 잠 못 이루었지만 지나고 보니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덜고 내 삶을 즐겼다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제대로 쓰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아끼고 모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남겨야 했습니다. 또 하나 자존심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멀어진 것이 가장 아쉬운 일입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다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90살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부질없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될 것 같나요? 젊었을 때는 체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남들이 돈 아깝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선이 두려워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라는 생각에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늘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90이 넘어서 보니 그렇게 참고 산 시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남들은 내 삶에 큰 관심이 없었고 나만 혼자 신경 쓰며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하고 싶은 걸 못했지만 막상 남들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결국 인생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내 행복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았더라면 더 즐거웠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다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시간을 낭비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그 길은 힘들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쉽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너무 늦었다. 그 나이에 가능하겠어? 라는 말 한마디에 포기했습니다. 결혼, 직장, 재산 관리까지 내 인생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들을 남의 의견에 맞춰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내 삶을 사는 건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내가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 뜻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가장 많이 듭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산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야 했는데 결국 남의 기대를 맞추느라 내 삶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남들의 조언을 참고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라는 말을 90 넘은 어르신들은 꼭 강조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의 말에 휘둘려 하고 싶은 걸 포기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의 평가보다 내 삶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실 남들은 내 인생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남들은 잠깐 관심을 가질 뿐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평생 기억할 것 같지만 사실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쓰며 살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체면 차리느라 하고 싶은 걸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삶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일들입니다. 그때 조금 더 나를 위해 살 거리라는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느라 내 행복을 미루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남들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미래 걱정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90이 넘어 돌아보니 그런 걱정 중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동안 정작 즐길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풀리거나 문제가 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만 쌓였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걱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걱정보다는 삶을 더 즐기는 방향으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걱정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인 돈에 대한 후회는 어떨까요? 돈이 부족할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많은 걱정을 했지만 결국 자식들도 자기 길을 갑니다. 아무리 부모가 걱정해도 아이들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하면서도 정작 건강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후회됩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걱정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식을 걱정하는 것보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걱정은 결국 해결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감정이었습니다. 걱정을 덜어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데 낭비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걱정보다는 행동을 선택해 보세요. 걱정이 많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동안 기회를 놓치고 즐거운 순간을 놓친 것이 더 후회됩니다. 그때 그냥 즐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모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걱정을 많이 해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걱정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드는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결되지 않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걱정하는 대신 실천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어 깨닫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덜어내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다음으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인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제대로 쓰지 못한 후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다 보면 언젠가 그 돈을 여유롭게 쓸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렇게 모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평생 아끼고 또 아꼈지만 결국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길 기회를 놓쳤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쓰려고 아끼다 보니 정작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더 나를 위해 쓸 걸 하는 후회가 너무 큽니다. 결국 돈은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쓸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돈을 써도 즐길 수 없는 나이가 옵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기만 하고
나를 위해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남겨둔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더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나를 위해,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으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쓸 돈을 아끼고 자식에게 모두 퍼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식들에게 퍼주고 남은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정작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길 바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기대게 되는데 그것이 더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면 오히려 자식들도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식에게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 모든 걸 퍼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남기기 위해 평생 모으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을 모아두기만 하면 결국 나중에는 쓸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적절히 사용하면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배우고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90이 넘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 중 하나가 돈을 조금 더 즐겁게 쓸 거입니다. 결국 돈은 살아있을 때 제대로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너무 아껴서 쓰지 않으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돈은 미래를 위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위해 잘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나를 위해,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쓰세요. 혹시 여러분도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즐겁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내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게 가장 후회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무리하게 일하고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기도 조심해야 하고 넘어지는 것도 큰 위험이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한번 망가진 건강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삶을 즐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만 남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로 돈을 쓰면서도 차라리 이 돈을 젊을 때 건강을 위해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에만 다니며 사는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병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도 아프면 갈 수 없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병원비에 쓰는 돈보다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나이 들어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아직 괜찮겠지 하며 건강을 방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합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단순히 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건강 습관을 실천하면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사소한 다툼으로 사람들과 멀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은 오해나 서운한 감정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항상 앞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자존심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 한 발짝만 양보했다면 소중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도 가까이 있어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고 결국 혼자가 되어갑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연락할 거리라는 후회가 가장 많이 남습니다. 늦게라도 다시 연락해보고 싶지만 이미 너무 멀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보니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연락이 끊긴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늦기 전에 다시 다가가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아끼고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형제자매도 각자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효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줄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함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라도 더 했어야 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표현을 아끼다 보니 점점 멀어진 관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해나 서운함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낸 가족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가족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과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결국 혼자라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유대, 따뜻한 정이 있는 삶이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지고 옛 친구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젊을 때 관계를 소홀히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때 연락을 자주 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웃을 걸 하는 후회가 가장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명예는 결국 사라지지만 사람들과의 추억은 평생 남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연락이 뜸해진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이라도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0살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필요 없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절대 후순위가 되어선 안 되며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되시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삶의 태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하시죠? 하지만 재정 관리 실수 하나가 노후의 행복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미리 알지 못해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재정 관리 실수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실수.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 위험성.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수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유지비, 의료비, 생활비와 같은 고정 지출을 계산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소비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소비 욕구를 채우느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여행, 쇼핑 등 과도한 소비를 계속하면 노후 자금은 빠르게 고갈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결국 미래에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나 주택 수리비와 같은 큰 지출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 압박을 가져옵니다.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은 노후 재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모든 자금을 고정 자산에 묶어두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비상금 계좌를 운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준비가 노후의 큰 위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2. 무리한 투자가 가져오는 재정적 위험.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며 과감히 투자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투자에 뛰어드는 실수를 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도 큽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선택을 하세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산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없이 복잡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복잡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금융 상품의 조건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금융 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안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투자. 노후 자산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에만 집중하여 안정성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후에는 큰 변동성 없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배당 주식 혹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고위험 투자에 몰아넣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의 안정성은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3.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실수. 지나치게 저축만 하거나 투자만 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 중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지나치게 저축에만 의존하면 자산이 불어나지 않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돈을 투자에 쏟아붓는다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 크게 휘둘릴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축은 긴급 상황이나 기본 생활비를 대비하는 데 필요하고 투자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재정 전략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동성 없는 자산에만 집중하는 위험성.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돈을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 상품에 묶어두면 긴급 상황에서 자금을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동성이란 필요한 순간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금, 단기 금융 상품 혹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동성 없는 자산은 안정성을 주지만 유연성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산 구조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고 전 재산을 묶어버리는 실수. 노후 재정에서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상금은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장기 투자에 묶어버리거나 고정 지출로 사용하며 비상금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은 최소한 몇 개월치 생활비 정도의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 보세요. 4. 연금 및 복지 혜택 활용 부족.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구조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연금은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의 수령식이나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정부 복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혹은 노후 생활비 보조와 같은 혜택은 노후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재정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 혜택은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선택해 손해보는 실수.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것도 노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줄어들고 너무 늦게 수령하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령 시기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5. 재정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실수. 혼자서 모든 재정 결정을 내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재정 관리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재정은 복잡한 변수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다 보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금, 투자, 연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은 전문가와 상의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대신 믿을 수 있는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위험성.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만으로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노후 자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이나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전문가가 제공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이 노후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는 장점. 재정관리 전문가와의 상담은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목표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점, 세금 최적화, 투자 분산 등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재정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생활에서 안정감과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단기적인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정적 안정과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노후 재정 관리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멀어진 가족들과의 관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60대는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족은 나를 이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오며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오늘은 왜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왜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가? 서로의 삶에 바빠진 현대인의 현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삶에 바빠지며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독립하고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까지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점차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의 일상에 관여할 기회가 줄어들며 감정적으로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바쁜 삶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소통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는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가져오는 갈등. 세대 차이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이나 문화의 차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벽이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만 부모 세대는 이런 변화를 어렵게 느낄 수 있죠.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오해가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는 질문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 가족 간의 소통 부족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부족해지곤 합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조차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점점 대화의 문이 닫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쌓인 오해와 갈등이 풀릴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들며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되돌리려면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통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2. 60대의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 인생 후반기의 행복은 가족에서 시작된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혼자만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은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에는
가족의 존재가 더욱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 관계를 회복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임을 기억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정서적 지지 기반. 가족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지지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지지 기반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방치하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서적 지지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관계를 되돌려야 하는 이유. 60대 이후에는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후회는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멀어진 관계를 방치한다면 시간이 더 흐를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공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3.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서로 멀어지게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이어졌을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만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의 태도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때 이런 행동으로 상처를 줬을지도 몰라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진심을 담은 대화로 마음의 문 열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심을 담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너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감정을 푸는 동시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작은 용기가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노력으로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관계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과 사소한 노력이 쌓여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을 시도하거나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날에 간단한 선물을 전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소한 노력은 상대방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관계의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음입니다. 4.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실천법.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가족 간의 세대 차이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특히 기술, 문화,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는 의문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가족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공감과 이해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을 위한 노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거나 만남을 자주 갖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주기를 정해 전화하거나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가족 식사하는 날로 정하자라고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다면 화상통화나 메시지를 통해서도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자주 소통하는 가족은 멀어질 틈이 없습니다.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습관 만들기. 가족 관계를 개선하려면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게 되는 관계가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마워, 수고했어와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존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여한 점이나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태도는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의 소소한 감사와 존중의 표현은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 회복된 가족 관계가 가져오는 변화.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일상. 가족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일상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집니다. 가족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가족의 지지와 응원을 느낄 수 있다면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가족과의 시간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안정감은 우리의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도 기여합니다. 관계 회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 가족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족의 응원과 도움은 큰 힘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지지와 지원이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존재는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가족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쁨.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누는 추억과 대화는 삶에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그 결과는 분명히 당신의 삶에 커다란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0대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노력으로 소원해진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